안녕하세요. NDA 부동산 랩 N입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13일 일요일, 현지 시간 4시 58분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도 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어제 밤늦게 찍었던 유튜브 동영상이 저의 버튼 조작 오류로 인해서 목소리가 들어가지가 않아서 생각난 김에 빨리빨리 찍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은 각설하고, 정부에서 지난 이런 1월 7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를 했었죠. 그 주요한 목적은 다주택자들을 겨냥을 한 것이었는데, 그 이후에 1월 9일 날 또 이러한 그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 이라는 또 새로운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 자, 관리를 하겠다. 좀 더 면밀하게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겠다 라는 것이죠. 그 목적은 이제 임차인 세입자들의 그 거주 안정성을 제고하겠다. 임차인들의 거주 안정성을 더 확보하겠다 라는 목적이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추진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 추진 배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적 전월세 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의 지난 1년간 성과를 돌아보니 보완사항이 필요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차인들 괄호 열고 세입자 괄호 닫고 임차인들에게는 임대료 변동 및 거주기간의 안정성을 확보를 해주고, 임대인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괄호 열고 뭐라 할까, 대부분이 다 이제 다주택자들일 텐데요. 임대인들에게는 기존에 주어졌던 그런 혜택들에 상응하는 의무 준수 및 관리를 강화하겠다. 자, 기존에 이제 혜택을 줬고 의무도 주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임대사업자 혜택 및 의무 사항을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 추진 배경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임차인들에게는 더욱더 좋아지고 임대인들에게는 더욱더 안 좋아졌다. 쉽게 이해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정부에서 이렇게 또 이제 임대사업자들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까요? 이제 그 이면을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정부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그러니까 미등록하신 분들에게 이제 당근을 많이 제시를 했었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이런저런 좋은 혜택들을 드릴 테니까 어서 등록해 주세요 라고 김현미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또 이제 방향을 그쪽으로 많이 틀었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언제까지 해야지만 그런 혜택을 드리겠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2012년도부터 이제 아마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는 5.4만 명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9만 명, 10.4만 명, 13.8만 명, 20만 명, 25만 명, 26만 명, 40만 명 수준까지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증가를 하게 됐죠. 근데 보시면 2018년도에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증가율도 가장 크고. 예, 등록 활성화 방안, 예, 정부에서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취득세도 감면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도 감면해 드리고요. 그리고 양도세도 혜택이 있고요. 네, 이런저런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 어서 등록하세요 라고 이러한 등록 활성화 방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이죠. 현재 2018년 기준으로 136만 2천 채,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39% 증가를 한 거죠. 예, 엄청 많이 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에 다 잡히게 된 것입니다. 시스템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 성과. 예, 정부 입장에서는 성과가 된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예.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좋았던 점. 예,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에 이제 4년 8년 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물건들은 단기적으로 4년, 장기적으로 8년 동안 이제 묶이게 되죠. 4년 8년 동안 이제 집주인의, 그러니까 임대인의 퇴거 요구와 과도한 임대료 증액 요구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임차 가구가 이만큼 늘었다. 자, 물론 이제 글쎄요, 집주인의 퇴거 요구, 계약 기간 이후에는 그렇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임대료 증액 요구. 글쎄요, 과도한 임대료 증액 요구, 이거는 시세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리하게 임대료를 얼마까지 올려달라라고 하면 임차인들이 올려줄까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아니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사를 하고, 예,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인데, 그걸 이제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임대료를 증액하는 요구는 그만큼 이제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시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이것을 과도한 임대료 증액 요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있어 봐가지고 그렇지만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집주인이 무리하게 임대료 증액을 요구한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무튼 2018년도에는 약 15만 명의 임대사업자가 신규로 등록함에 따라서 25만 9천 명에서 40만 7천 명, 한 15만 임대사업자가 새로 등록이 된 거죠. 자, 그로 인해서 그 임대차 정보 및 임대차 정보를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를 이용해서 정당하게 과세를 기반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 보는 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 성과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본인들이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데, 자,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 이제 많은 이제 그 전문가들이나 다수의 분들이
이러한 그 임대사업자들에게 주는 혜택이 너무 과하다. 누가 이렇게 달라고 한 적도 사실 없죠. 뭐 임대사업자들이 이렇게 혜택을 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아무도 이렇게 달라고 한 적은 없었으나 정부 입장에서 이러한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이러한 혜택들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근데 스스로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 잘못한 것 같다. 그 잘못한 점이 보인 거죠. 우리 혜택들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런 혜택들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좀 머리를 굴려서 이러한 임대인들에게 혜택에 상응하는 의무 준수 및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정부가 만들었던 그 임대사업자들 혜택이 너무 과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니까 이거를 이제 와서 이제 뒷수습하는 거죠. 뒷수습하는 형국입니다. 그게 맞는 상황이죠. 그래서 방향은 이렇다라고 합니다. 비전은 좋습니다. 무주택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성 제고.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겠다. 어떻게 하냐면 과세 체계와 연계하겠다. 그러니까 조건을 달겠다라는 거죠. 과세 체계와 연계해서 관리를 강화하겠다. 조건을 더 달겠다. 참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이 없이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뭐 임대사업자로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정부의 이러한 그 일련의 대책 및 대응 방안들을 볼 때 정말 그 나날이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날이 정부의 이러한 정부에서 남발하는 대책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짐을 뭐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 지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제 대통령을 보고 이제 이 정부가 이제 잘 되기를 많이 바라고 있는 입장인데, 글쎄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은 정말 너무 극단을 치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 이제 한쪽만 바라보고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대책을 내놓고 운영을 하는지 정말 평범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오히려 이제 사실 이렇게 많은 일반인들이 또 많은 분들께서 이런 정부의 정책들을 일일이 들여다보고 신경 쓰고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복잡하게 만들어서 놓은 이러한 대책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그냥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본인들의 자산과 그런 부를 어느 정도 눈 감고 잃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 자본주의 그 체제 하에서 개인의 이제 사유재산권이 많이 침해당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공부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들의 입장에서 이래저래 신경 쓸 것도 많고 경제 활동을 하는데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
대해서 예, 관심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상황에 돌입함에 따라서 좀 안타까움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좀 개인적인 심정 토로가 좀 있었네요. 여튼 그렇습니다. 뭐 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심적인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뭐 여하튼 간에 각설을 그만하고 그래서 한번 볼까요? 과세 체계와 연계한 관리 강화. 첫 번째로는 이제 임대사업자 의무 준수 검증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임대 조건 준수와 세제 감면을 연결하겠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종부세 감면 신청서식을 제정하겠다. 자, 요거 이제 굵직굵직한 것만 먼저 보겠습니다. 세제 감면 추징 조건 추가. 그래서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임대료 증액 제한을 감면 조건으로 추가한다. 감면 조건으로 추가한다. 좀 염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입안한 정책이긴 한데 거기에다가 이제 앞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죠.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될 때만 혜택을 줄 것이다. 취득세, 재산세도 사후 추징 규정을 정비를 하겠다. 이런 사전에 줬던 혜택들도 이후에 추징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사전준비.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1월 7일 날 이미 발표한 세법 시행령에서 세제 혜택을 조정을 했죠. 또 바꿨죠.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당하는 가만히 그냥 넋놓고 있으면 당하는 형국입니다. 사실 당할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겠다.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겠다. 또 양도세 비과세 주택 보유 기간 요건을 강화하겠다. 자, 여기 보면 강화. 여기도 관리 강화.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글쎄요, 뭐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좋아진 거는 확실합니다. 임차인들 입장에서 좋아진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의무감 지켜야 될 것들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쪽과 한쪽. 글쎄요, 이것도 양극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너무 양쪽으로 이렇게 좀 무리 짓는 것이 아닌가. 정부 차원에서 사실 다 같은 국민들인데 한쪽으로 몰고 이렇게 양분화 시켜버리는 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현 정부의 정책이 좀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을 할 때 좀 공정한 정책을 집행을 하셔야지, 그래야지만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국정 운영도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지금 한쪽 입장에서 너무 이제 한쪽 입장으로 치우친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입안되고 실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 세부 추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큰 틀에서 이런 기본 방향은 이렇게 가겠는데, 예, 세부 추진 과제는 예, 좀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 등록 임대주택 일제 정비 및 정기조사 실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기반 구축. 이미 시스템이 있죠. 예, 지난 4월달에 임대 등록 시스템 렌트홈이라고, 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예,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도 좀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예, 자료의 현행화 정비를 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 등록 임대주택 자료 현행화를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19년도 상반기에 주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스스로 정비에 필요한 자료를 수정신고 및 유도를 하겠다. 예, 요건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예, 다음으로 이제 등록 임대주택 운영관리 전담 체계를 구축하겠다. 전담 체계를 구축하겠다. 꼼꼼하게 들여다볼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조사 관리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예, 핵심 의무 준수 여부. 예, 그러니까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뭐 보시면 뭐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다 라는 것입니다. 예, 실제 관심 좀 마셔야 될 부분들의, 그건 요 앞에 부분은 이제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고, 밑에 보면 이제 임대사업자 의무 준수 검증체계 구축, 아, 요건 했고요. 이거 했나요? 아, 여기 있네요. 임대사업자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게 체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뭐 임대 조건 준수 세제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감면 서식을 만들게 개정을 하겠다. 자, 세제 감면 추징 조건을 명확하겠다. 조건을 앞에 붙여서 확실하게 하겠다. 자, 이제 국세 부분, 예,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죠. 임대기간 및 임대기간 뭐 4년, 8년짜리, 그 다음에 임대료 증액 제한 연 5% 이내. 예, 사실 지금 같은 이렇게 그 부동산 시장이 약보합인가요? 예, 약보합 상태에서는 임대료 증액 연간 5% 올리기도 사실 버거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준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세법 규정을 정비하겠다. 자, 이제 지방세. 사실 요즘에는 이제 그 거래량이 급감을 해서 지방세 확보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거래량 급감의 원인은 사실 정부에서 이러한, 예, 구조적으로 매매를 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임대주택은 임대기간 미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세액을 사후에 추징하겠다. 사후에 추징하겠다라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저런 명분을 갖다 붙여서, 예, 명분을 만드는 거죠. 명분. 이런저런 명분을 갖다 붙여서, 예, 세금을 더 걷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세금을 더 걷겠다. 예,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이제 임대소득세 과세가 2천만 원 이하부터 다 되는 것이죠.
예, 요거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임대소득세가 조금이라도 발생을 하면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해진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월세를 하나를 받던 두 개를 받던 10개를 받던 100개를 받던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기존에는 이제 임대소득세가 적게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는데 그 노후에 임대 소득 목적으로, 예, 꾸준하게 이제 다달이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이렇게 아파트 임대를 줬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월세가 한 6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하면 그럼 1년에 한 720만 원 정도, 이런 경우에도 임대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 글쎄요, 근데 임대소득세가 이제 한 달에 60만 원 나올 때, 근데 신고하면 이제 세무사 통해서 신고하면 적어도 한 몇십만 원 나올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이제 임대소득세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또 신고를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예, 이래저래 임대사업도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겠죠. 예, 다음으로 세제 혜택을 조정하겠다. 이게 이제 사후 약방문 이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사후 약방문. 예, 하여튼 정부가 이제 스스로 발표를 하고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또 누더기 덧칠을 하는 거죠. 덧칠. 예.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제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덧칠하고, 이제 계속 덧칠하고 덧칠 계속 하는 거죠. 예, 자, 이제 현재는, 자,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현재로서는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 양도시에는 비과세를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1회만 해준다라고 합니다. 한 번만. 예. 근데 앞으로 이제 현재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2년 이상 거주한 주택들에 대해서는 횟수에 상관없이 비과세 해줬었는데, 앞으로는 한 번만 해준다라는 게 내용의 골자입니다. 다음으로 양도세 비과세 주택 보유 기간 요건 강화. 예, 현재로서는 임대주택이 여러 채가 있고, 그 다음에 거주주택이라고 할까요? 혹은 남은 1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일 때는 상관없이 비과세를 해줬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했었을 때, 그리고 나머지 주택들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물건을 등록을 했었을 때에는 주택이 하나 남은 거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일 때,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 기존의 다른 임대 물건으로 등록한 주택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남은 주택이 이제 1세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등록한 주택을 다 정리하고 나서 남은 1세대 1주택이 이후 2년 기간이 되어야지, 2년 보유를 해야지만 비과세를 해주겠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다 정리하고 본인 거주주택이 하나 있을 때, 앞으로는 그거는 그때부터 정리하고 나서 이후부터 2년 보유를 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임대사업을 하시면 주택이 많을 경우에 그걸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
예, 한 개 남은 주택에 대해서 보유 비과세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거 뭐 언제 받을까요? 언제 받을지 뭐 깜깜할 것 같습니다. 깜깜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임차인들의 권리 강화,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서 등록 임대주택 임차인 정보 제공 강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아파트는 임대사업자로 임대사업 물건으로 등록된 물건이다라는 것을 예, 등기부 등본상에 표기를 하라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표기를 하라. 부기 등기를 의무화시키겠다. 예, 등기부 등본상에 표시가 되면 예, 세입자가 뭐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은 뜨겠죠. 거기에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아파트는 예, 임대사업자 물건이니까 1년에 5%밖에 인상이 안 되겠네. 좋겠네. 라고 생각하고 뭐 그럼 뭐 여기는 뭐 4년짜리면 4년 동안은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 혹은 8년짜리면 8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정보를 얻음으로써 예, 안정적으로 임차를 할 수 있겠다. 라는 게 이제 생각이죠. 예.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를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더 물리겠다. 세게 물리겠다. 세게 물리겠다. 과태료 폭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건 폭탄으로 얘기할 만합니다. 보면 예,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종부세도 거의 3배로 종부세 인상률 그 3배로 늘렸죠. 근데 이거는 5배로 늘려버렸네요. 예. 핵심 의무를 위반을 했었을 때, 예, 요게 이제 핵심 의무,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임대 조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000만원, 3,000만원 상향하고, 그 다음에 미임대하거나 임대 의무 기간 내 양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상향 추진하겠다. 글쎄요, 뭐 임대사업자도 이게 이제 임대사업자도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뭐 사람 사는 일에 생각한 일만 발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사업하다 망해서 있는 자산을 정리를 해야 될 경우 등등, 혹은 뭐 이민을 가야 되는데 집을 팔아야 될 경우 등등, 뭐 그건 뭐 혜택 뭐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임대사업자 물건을 등록을 했겠지만 다양한 사유가 발생을 해서 뭐 정리를 해야 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 예, 뭐 대부분이 좀 안 좋은 상황이겠죠. 예, 안 좋은 상황에서 물건을 정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때 과태료를 원래 1,000만원 냈던 거를 5천만원 내야 된다라고 하면 뭐 어떨까요? 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예, 기분이 어떨지, 상황이 어떨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예, 고려를 안 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명문화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본인 거주 등 미임대, 임대 의무 기간 이내, 그 다음에 신고 후 임대사업자 간 양도, 그 다음에 신고 후 양도, 신고 후의 양도, 허가 후 양도, 예,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예,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매기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러한 임대조건 미준수할 경우에 뭐 1차, 2차, 3차에 대해서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짜리를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3차 위반은 3,000만원, 3배네요. 예, 요게 이제 좀 세게 변경된 부분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향후에 추진 일정인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 있고, 대부분 다 상반기에 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연중 정기조사를 하겠다. 국토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LH, 기획재정부, 국세청, 예, 뭐 아주 전방위로 숨을 못 쉬게 하겠다라는 거네요. 예, 숨을 못 쉬게 꽁꽁 묶어놓고, 예, 방에 가둬놓고, 예, 거기서 뭐 면밀하게 방에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예, 거의 뭐 독방에 가둬놓고 못 나가게 만들어 놓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내용을 보더라도 답답한 감이 많이 느껴지고 한데, 글쎄요, 예, 저도 이제 사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오랫동안 있어봤고, 예, 임차인의 입장에서 벗어나려고 저도 이제 지금 현재로서 이제 임대사업자 입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 현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과 방안들이 너무 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 같은 이제 국민, 예, 뭐 현 정부에서 다 같은 국민인데, 예, 너무 이제 한쪽으로 이런 치우친 정책의 방향들이 좀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사실 이러한 공감대가, 예, 많은 분들도, 예,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사실 어제 이게 저녁에 제가 찍어놨었는데, 예, 오디오가 안 들어가서, 예, 본의 아니게 이렇게 좀 예, 본의 아니게 이렇게 두 번째로 찍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을, 사실 이런 내용들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정부에서 어떻게, 예, 대책을 내놓고 또 이런 방안들,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들은 한번, 예, 관심을 놓지 마시고 꾸준하게 지켜보시고 공부하셔야지, 안 그러면, 예, 여러분들의 이제 소중한 자산을 제대로 지킬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임대사업자 의무 사항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간과를 할 경우에, 예,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꼼꼼하게, 예, 정부도 이제 꼼꼼하게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듯이 관리하겠다라고 하니, 예, 관리를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관리를 당하시는 입장에서도, 예, 꼼꼼하게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겠죠. 예, 이상으로, 예, 오늘, 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예, 긍정의 댓글,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하기, 뭐 알림 설정 등등,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